안녕하세요, 한선입니다. 자, 오늘 쉐보레 콜로라도를 한번 또 우리 국내 출시를 했죠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작년인가요? 제가 실제 미국에 가서 진짜 막 오프로드 체험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느끼면서 진짜 차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, 오늘은 좀 더 객관적 있게 좀 여러분들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좀 이 차의 매력은 뭔가, 그리고 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안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로라도 타고 오프로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 우리 인천 영종도에 특별하게 만든 코스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능력들 자체 이렇게 보면 차체 한 채옥에 그냥 아예 떠요. 아예 이런 식으로. 그래도 이 험준한 오프로드를 진행할 때 이 콜로라도는 큰 무리가 없이 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보는 것처럼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차가 한 편이 들려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아쉬운 거예요.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도심에서만 타려고 사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콜로라도가 안 맞는 거죠. 하지만 오프로드나 이런 내가 진짜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선 진짜 이런 느낌,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 차가 바로 콜로라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좋네요. 자, 뭐 이런 재미난 기능들이 많습니다. 뭐 힐 디센티 기능이라고 중간에 보면은 이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인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프로드에,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산길이나 이런 남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장난감이라고 보면 돼요. 이런 높은 언덕들 진짜 이거 웬만한 차 못 올라갑니다. 콜로라도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무리 없이, 그리고 재미난 무슨 어트랙션 타는 것처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내리막이에요.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내리막 갈 때 나도 모르게 뭐 악셀을 밟는다 뭐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. 근데 자, 브레이크 놓겠습니다. 지금 뛴 거예요. 얘가 알아서 이 압을 센서를 이용해서 알아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죠. 그러니까 관성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 압을 자기가 알아서 이 센서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. 자, 지금 이 도화를 사실 했어요. 근데 이 물 깊이가 생각보다 좀 깊은 편입니다. 콜로라도는 웬만한 높이, 그러니까 차체 자체가 워낙 높아요. 그래서 이런 도강에도 내력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이건 침도 안 되겠는데요? 그러니까 자, 이 콜로라도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뒤에 트레일러나 카라반, 그리고 보트를 연결했을 때 과연 얼마나 힘이 딸리냐 안 딸리냐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뒤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카라반이 600kg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지금 콜로라도가 총 끌 수 있는 게 3.2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만약에 백밀러를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봤으면 이 적혀 있는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힘이 남아도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.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센 건가요?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부러진다고도 하던데. 이렇게 운전해도 괜찮나요? 고난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? 근데 아무래도 이 진짜 되게 요즘에 이런 걸 레저를 많이 즐겨요. 자, 어쨌든 뭐 이런 성능을 봤으니까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우리나라 그 레저, 그 다음에 무슨 뭐 캠핑 굉장히 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. 실제로 캠핑카 업체들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카라반도 마찬가지죠. 근데 여러분들 캠핑카 카라반이 판매가 많이 되면 거기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바로 그 카라반과, 그리고 보트 얘기 또 빼먹었네. 보트의 판매량도 많아져요. 그 보트를 끌어주는 그 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이전까지 대부분 뭐 쌍용차의 뭐 렉스턴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그 자리를 담당을 했지만, 제 주변에 그런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. 파파게러지나 뭐 카라큘라 같은 경우도 트레일러를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. 보트, 뭐 카라반, 캠핑카를 하는데 맨날 쌍용 렉스턴, 그다음에 테라카를 튜닝해서 타고 다니고 있긴 한데 맨날 힘이 딸린다, 뭐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투덜을 많이 해요. 근데 오늘 재윤씨 나 오늘 그 쉐보레 그 콜로라도 시승하러 갑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. 그래서 야, 이거 좀 어떻게 이거 좀 디스카운트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오케이 이러고 말았는데, 그만큼 실제 이 현직에서 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콜로라도를 되게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. 쌍용차를 보시는 분들, 뭐 쌍용차 비교하면 2.2 디젤에 뭐 가격도 3천만원 중반이잖아요. 얘는 V6 가솔린 엔진에 4천만원 중반입니다. 1,000만원이 비싸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얘는 쌍용 레스터 스포츠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그 중간급이라고 보면 돼요. 이런 레저 스포츠를 즐겨 느끼는 보트를 끌고 카라반을 타는 분들은 쌍용과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F150 그리고 랩토와 얘를 많이 경쟁을 해요. 랩토를 비교하면 얘가 가격이 반이거든요. 그러니까
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보는 거죠. 근데 쌍용과 얘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오프로드나 혹은 무슨 뭐 캠핑 카라반을 즐겨서 얘를 경쟁해서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얘는 아예 중간에 있는 새로운 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하나씩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연비를 좀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어요. 렉스턴이 뭐 경쟁 모델은 사실 뭐 아니라고 하지만 렉스턴 잠깐 이야기하면 렉스턴이 2.2 디젤에 11km 연비가 좀 나와요. 근데 얘는 가솔린 V6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8km가 넘는 굉장히 나름 훌륭한 연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얘를 타고 미국 그 광활한 대륙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생각해보니까 기름 넣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연비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,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원하는 그런 구매 니즈가 왜 아직 이렇게 반영이 안 되냐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. 아니, 왜냐면 상품은 되게 좋아. 영상 초반에 우리가 오프로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수심이 좀 깊은 그런 물 웅덩이를 지나갈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차체도 높고 도강 그 높이도 높아요. 근데 탑승했을 때 힘든 거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발판 역시도 달려 나와요. 이 차를 보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견인력이에요. 지경 씨가 지금 테라칸을 타면서 지금 계속 차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캠핑카도 타고 보트 타고 다 샀는데 그거를 끌 차가 없는 거예요. 근데 F150을 사자니 거의 한 8천만원, 9천만원 돈이 부담스럽고,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눈여겨봤어. 지금 가성비를 이제 생각을 해서 쌍용 레스턴과 뭐 이제 테라칸을 타가지고 튜닝을 해가지고 좀 끌고 다녔는데, 얘는 4천만원 중반대지만 3.2톤의 무거운 적재하는 뭐 보트라든지 카라반을 끌어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. 우리가 아까 거의 600kg 되는 카라반을 끌었는데 뒤에 보질 않으면 무거운 달렸나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, 뒤에 보질 않으면 무거운 달렸나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, 야, 여기 뒤에 보면은 머플러 팁이 있어 없어? 없어요. 머플러 팁이 없습니다. 모지라고 하는데요. 이게 아무래도 이 뒤에 연결하는 뭐 카라반, 뭐 보트 연결할 때 보면 주행하다 보면 뜨거워지잖아, 머플러 팁이. 그래서 이제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옆에 보면은 머플러 팁이 이 옆쪽으로 빠져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들도 많이 신경 써져 있고, 쉐보레가 항상 좀 이야기할 때 좀 짜증나고 제가 설명해도 좀 답답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. 이런 게 바로 여기 좀 이 칠해져 있는 게 녹 방지예요. 이 안에 보면은 그런 녹을 방지하는 걸 다 칠을 해놨어요. 이런 부분을 보면. 그래서 어찌 보면 투박하고 어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, 쉐보레 제가 항상 생각하는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제 가격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나는 도심에서 그냥 많은 짐 싣고 그냥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우리 예전에 쌍용 화이트 에디션, 우리 그 임영우 씨가 타는 그 차를 리뷰할 때도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예요. 그분은 대부분 도심에서 뭐 짐을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하지도 않을 거고 카라반을 실어서 캠핑을 가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쌍용차 같은 오히려 가격대가 좀 낮은 차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내가 좀 더 보트나 레저 스포츠, 요즘 레저 스포츠 같은 그런 거 즐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랑 경쟁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위에 있는 F150과 얼마나 또 가성비가 좋은지, 얼마나 또 성능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. 뭐 가격으로 하는데, 근데 이 4천만 원 중반대라는 가격이 솔직히 좀 까고 싶어서 왔었는데, 이제 실제 타보고 이제 막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아무리 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이 정도 속는 게 이 정도 연비에 이 정도면 4천만 원 중반대면 솔직히 뭐 괜찮습니다. 그냥 훌륭한 편이에요. 야, BMW 그 뭐야, X3 20i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요. 근데 실용성이나 뭐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크 떼고 솔직히 붙는다 그러면 뭐 굳이 둘 경쟁차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훨씬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. 뭐 긴 말 필요 없어요. 정통 픽업 트럭을 DNA를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 차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럼 픽업 트럭이 이제 남자들의 차잖아요. 투박한 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최상위 트림에도 이제 돌려서 시동 거는 거, 그런 것들도 있고, 이 엔진 튜브를 열면
그냥 바로 그냥 기름 넣을 수 있는 아 그게 없어요? 뚜껑 뚜껑 돌리는 같은 게? 거.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미국 차들 대부분 보자 뭐 포드의 머스탱, 뭐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차차 PD가 그 얘기하더라고요. 이 손잡이가 좀 투박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픽업 트럭의 수요가 사실 여성 오너분들이 대부분이 아닙니다. 이런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고 좀 더 이런 그 외향적인 그런 행동을 좋아하는 좀 남자들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차다 보니까 대부분 다 큼직큼직해요. 뭐 사이드 미러도 큼직하고 막 이런 타이어들도 붙고 이 타이어 재질도요. 오프로드를 다니다 보면은 그 돌멩이나 이런 걸 밟을 때 날카롭게 이렇게 지나가는 뭐 돌멩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일반 차들을 타고 그런 오프로드 지나가면 타이어가 그냥 바로 다 아작납니다.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는데요. 지금 이 콜로라도에 장착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날카로운 돌멩이라든지 그런 거를 버틸 수 있게 설계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태생부터 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. 이런 오프로드랑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맞는 포커스라고 하는 거죠.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콜로라도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이전과 다르게 지금 오늘 이번에 출시한 바로 이 콜로라도를 말이죠. 실내로 갈게요.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. 내가 사실 막 이렇게 와일드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콜로라도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진짜 미국 서부의 그런 그 약간 좀 근육질의 남자가 된 듯한 자신감? 그런 게 들더라고. 행사장 가면서 막 이렇게 오프로드도 타면서 이 막 발판 밟고 올라가는 게 이런 게 여러분들 감성이에요. 그러니까 차를 타면서 항상 이성적이고 막 이런 것만 느낄 수 없잖아요. 사실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면 내가 만약에 진짜 이성적으로만 산다 그러면 그냥 한 1000만원, 1200만원 저렴한 쌍용 레스터 스포츠 타가지고 그냥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감성적인 측면들을 생각을 한다면 나름 확실히 매력적인 생각을 합니다. 따기 위해서 왔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. 장점은 또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한 차죠. 우리 차차 PD는 이거 이해 못하더라. 키놓고 돌리는 거. 미국 감성. 근데 이게 그 대부분의 쌍용차는 그 스마트 키잖아요. 근데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. 여기 보면은 다륜구동이나 이 구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얘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만 들어가면 보면 사실 전혀 비싼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쉐보레가 좀 마케팅을 좀 더 잘해야 돼.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못 살리는 듯한 느낌이야.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싸고 좋은 차는 없고 비싼 데는 항상 거의 다 대부분 이유가 있거든요. 눈탱이만 아니라면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좀 못 살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얘기도 있다. 뭐 내부 재질이 뭐 후지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솔직히 4천만원짜리 차 치고는 근데도 4천만원짜리 차에 내부 재질이 이렇게 좋은 건 없잖아. 그렇지 않나? 국내는 그나마 좀 가죽이 들어가긴 하죠. 그지? 네, 다 플라스틱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그 타겟층이 정해진 차야.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딱 보면은 그걸 느낄 거라고 합니다. 이 차를 타면서 고급스럽고 편안함 이거를 절대 느끼시면 안 돼요. 승차감은 부드럽지만 외유 내강? 아니다. 외유 내강 맞나? 응? 몰라 이런 시젠장. 자, 오늘 쉐보레 콜로라도를 한번 여러분들께 함께 둘러봤습니다. 좀 되게 안타까워합니다. 저 사실 쉐보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비싸, 막 우리나라 정책에 안 맞아, 우리나라 시장에 안 맞아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. 물론 아닌 분들도 많지만 이게 실제로 타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. 어차피 이 판스프링 인스트럭터한테도 나 항상 물어봅니다. 차 어때? 뭐가 단점인 것 같아? 뭐가 좋은 것 같아? 라고 물어보면 차는 진짜 좋아요. 오히려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아까울 정도로. 왜냐,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온로드잖아요. 오프로드가 없어요. 거의 대부분 다 온로드입니다. 도심에서 타고 다녀요. 그거에 맞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. 하지만 내가 뭐 오프로드도 많이 가고 산길도 많이 가고 캠핑도 많이 가고 뒤에 트레일러라 이런 거 실으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온로드용이 아닌 그런 오프로드용, 그 다음에 만약에 레저 활동을 이용할 때 쓰려면 사실 포드 150 같은 뭐 8천만원, 7천만원이 넘어가는 외제차를 사는 것보다는 4천만원대, 4천만원 중반대 쉐보레 콜로라도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거 시승차를 받으면 보트나 이런 것도 직접 한번 끌어보고 캠핑카도 한번 타보면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, 얼마나 연비가 좋은지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뒷문이 열리는데요. 이게 처음에는 뭔가 사실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마음 도움돼요. 막 뒷문이 힘 실었는데 뭐 내려가지고 열기 좀 하면은 그냥 그 있죠, 부식 주는 거 깜빵 그거 같아. 깜빡이 부식을 주다니요. 단어 선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어쨌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